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초공천 피해지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 현안을 직접 만나서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기초공천 문제로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의 전제로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만일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야당의 일방적인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섬에 따라 전국의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국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 정치사회 에디터 맡고 있는 백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편집국 정치사회 에디터, 조금 직함이 긴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네,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통합 이후에 야당이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한두 가지만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야당이 좋지 않습니다. 예, 광역단체 세 곳 모두 야당 승리를 점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애초 상당히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는 많이 다릅니다. 그 지난 23일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박원순 시장하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8.9% 대 47.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네. 한 달 전에 2월 22일 조사에서는 56.6% 대 38.8%, 상당한 차이가 났던 거다. 거의 다 좁혀졌군요.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심각합니다. 이 지난달 21일 갤럽 조사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상당한 격차로 두져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충격적인 것은 충청권인데요. 네. 51% 대 1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배 이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가 꼭 여론조사대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네. 이대로 가면 이제 야당이 진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원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백기철 에디터가 보시기에 야당이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안철수 의원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가 지난달 28일 갤럽 조사인데요. 네. 59%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한 주 전에 비해서 3%포인트가 오른 건데요. 올 들어 최고치고요.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불통 이미지를 해소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야당 쪽은 좀 선거를 앞두고 뭔가 발이 좀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네. 최근엔 20%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 쪽이 6.15 14선언 삭제 논란, 또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등으로 해서 야당이 제대로 전열 정비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초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안철수 대표 요청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줄까요? 새누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는 그 안철수 대표 제안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 제안이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역공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여권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궁금한 게요. 여당이 끝까지 야당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왜 원론적으로 보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무공천을 두고 너무 폐회적으로 생각할 거 없다. 국민을 믿고 묵묵히 가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당 기초단체장이 전패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팽배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대로 가면 기호 1번의 배정을 받고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기호 5번 이하에서 추첨에 따라서 기호를 배정받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을 강하게 압박해서 지금의 제각각 공천 양상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야당이 무공천 반침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락 같은 가능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선거뿐만 아니고 사실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광역선거도 야당이 불리해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신당 창당으로 1대1 구도를 만들었지만은 무공천으로 기초 후보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광역단체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 궁금한 게요.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은 왜 처음부터 공천 폐지가 아니라 무공천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을까요? 무공천이 새정치가 맞는 건가요? 안철수식 새정치라는 게 다분히 아마추어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대선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기존 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면서 정당 정치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초 공천 논란 와중에 오히려 정당 공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초 공천에 반대한 의견 60% 이상이었지만 네. 최근엔 5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공천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공천을 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으로 나선 사실상의 야당 후보를 알아서 찍어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인증샷을 찍어서 보인다거나 시민단체들이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단체 활용론 등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실적으로 이 기초선거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언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당의 약속 위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여론 지형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무공천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출구 전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당의 약속 위반과 야당의 어떤 불리한 선거 지역 문제가 이슈가 돼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공천을 강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4월에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기초연금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아주 강하게 대여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야당 안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해서 91년 그 지방선거를 쟁취했던 얘기들을 지금 그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SNS 공간이라든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은 선거라는 게 구도가 중요한데요. 1대1 구도를 만들었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 전열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내부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몇 가지 전망을 정치사회 에디터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야당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네.
이게 현재 왜 구도하고는 그렇습니까? 네. 좀 안 맞는 얘기이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굳이 어떤 선거의 지그재그 이론, 뭐 승리와 패배를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이른바 선거의 지그재그 이론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총선 대선을 여당이 연달아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이 이기고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잘 멍석만 깔아주면 결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가능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시장의 신승을 점쳐봅니다.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죠. 정몽준 의원이 상당히 강력한 후보입니다. 추진력도 있고 중량감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점도 많지 않느냐. 재벌가 출신이고 어떤 토건 세력, 특권 등의 이미지가 좀 있어서요. 그걸 불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002년 대선 때 어떤 한계를 좀 보여줬다. 그런 정몽준 후보가요. 네. 정몽준 후보가 그 단일화 과정에서 한계를 좀 보여줬다는 점도 좀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의 경우는 큰 사업은 벌인 게 없다는 얘기 비판을 하지만은 소통이나 콘텐츠 면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의 어떤 박빙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자 정치 현장 취재를 오래 한 백기철 에디터 말씀이시니까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여야가 같은 규칙 아래 선거를 치러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른 규칙으로 선거를 치르고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야당은 선거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전국은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협상을 해서 합리적인 지방선거 규칙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공약이 잘못됐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당장 4월 임시국회가 파행하고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선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정치적인 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철 에디터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체 통합 후보 검증을 기획 특집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주요 후보들과의 인터뷰나 토론회를 인쇄매체인 한겨레신문과 영상매체인 한겨레TV가 동시에 진행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주간 이슈 전망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후보 검증 특집에서 여러분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